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한강변 이런 지역으로 가라. 30억 아파트가 될 곳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많이 하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세금을 좀 줄여보려고 이 주택을 근생으로 변경하는 사례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포나 강동, 강남 지역, 좀 많이 좀 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은 용도 변경이 2배 이상 늘어났고요. 그리고 서울 시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근생으로 변경을 한 건수가 5,500건에서 8,700건 정도로 1.5배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제 주택수를 줄여가지고요, 세금, 대출 혜택을 봐야 되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겠죠. 워낙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해놨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근생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 근생에서는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임대차 시장에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런 저가 주택에 영향을 주겠죠. 요겁니다. 그래서 이에 저렴한 서민주택이었던 빌라 전월세 매물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요. 줄어들면은 임대차 시장에 불안은 더 가중이 될 겁니다. 2018년에서 19년도에 5,500건 정도였던 이런 근생으로 변경 건수가 2020년에서 2021년도에는요, 8,700건으로 1.5배 이상 증가를 한 겁니다. 증가한 만큼 임대차 시장에는 불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일반화의 오류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 하락 거래만 발표를 계속해요. 그래서 정부는 가격이 오른 곳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외를 하고 하락한 곳만 발표하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통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의 발표대로 강남에서 이 수억 원 이상 떨어진 단지도 있지만은 물론 이게 정상적인 거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대로 수억 원씩 오른 곳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압구정이라든가 이런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죠. 매물 자체도 없고요. 즉 이제 대출 규제 영역을 벗어난 고가 주택은 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함께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니까 요즘 주식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죠. 그래서 현금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한편 이제 롯데월드 타워에 시그니엘이 있죠. 이 시그니엘이 334억 원에 분양이 됐고 이거를 이제 어떤 분께서 모두 현금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부산에 있는 해운대 우동에 있는 한 단지는 한 번에 28억이 75억으로 신고가가 갱신이 됐어요. 이런 고가 주택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고가랑 중가 그리고 저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은 이 월세나 전세에 사시는 분들도 이 주택 시장이라고 하는 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안 보이는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고가 주택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중가 주택이나 저가 주택, 월세나 전세도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요 15 허들에 묶여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대출 규제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충분히 이렇게 계속 갭을 메우게 되고요.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주택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요 지역에 뭐 강남권도 마찬가지고요. 고가 주택의 흐름도 같이 잘 보셔야 합니다. 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인데요. 동탄에 거주하고 계시는 40대 중반 무주택자 분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동탄의 아파트 한 채를 작년에 매도를 했고요. 지금은 월세로 거주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10억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직장이 강남 쪽이니까 강남권을 선호한다. 그래서 10억으로 방배동 15구역 재건축을 매수할지, 여기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이고요. 어린 자녀가 있어가지고 방 3개짜리는 필요한 상황이고, 참고로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15억 내외 시세는 가능합니다. 대출까지 고려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방배동 15구역 자체는 매우 좋은 구역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가 방 3개짜리를 요 정도 자금으로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방 2개짜리 정도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구역 지정 정도를 앞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초기 단계라서 입주까지 하려면은 10년에서 15년 이상은 거의 이제 몸테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상 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금을 조금 더 가용할 수 있다, 플러스 알파로 가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인근에 사업 속도가 빠른 입주권을 평형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그거를 사시는 게 좀 더 좋고요. 자금을 추가로 가용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은 급지를 한 단계 낮춰가지고 재건축이 될 아파트로 보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은 보신 지역이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요. 서초구 일대에서 지금 방배동을 언급을 하신 겁니다. 방배동이 한 이쯤 되니까. 네. 2022년 1월 19일 수요일에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3번 항목을 보면은 재정비 촉진 사업과에서 방배 15구역에 대해서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및 경관 심의안이 있었습니다. 이게 수정 가결이 된 거고요. 용도 지역이 현재 1종 일반, 2종 일반 7층인데 요거를 2종 일반으로 상향을 해가지고요. 최대한 25층까지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방배 15구역 25층 아파트 들어선다라고 하죠. 그래서 1600가구 대단지로 바뀌게 되고요. 인근에 이제 방배 5, 6, 7, 13, 14구역도 상대적으로 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단독주택 재건축뿐만 아니라 아파트 재건축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재건축된다라고 하면은 1만 세대 이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이 돼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남 주요 지역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다른 구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구역들하고 같이 개발이 될 건데, 문제는 이제 15구역이 이제 구역 지정이기 때문에 속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몸테크 하기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입지를 보면 여기죠. 여기가 이제 15구역이 되겠고요. 바로 위에가 이제 5구역입니다. 5구역이 지금 토양에 오염물질이 나와서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지만은 잘 해결이 될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14구역 있고, 아래가 이제 13구역인데, 15구역이 10년 이상 또 소요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몸택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현재 10억 있는 자금에서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대출을 내가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 등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방배 13구역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미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났죠. 그래서 요 정도 자금이라고 하면은 30평대는 어렵겠지만은 25평 입주권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한 5, 6년 정도면은 내가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하게 되면은 뭐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축 아파트가 되니까 이런 의사결정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자금을 가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급지를 한 단계 낮춰가지고 인근에 좀 재건축 아파트를 좀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동작구 일대를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동작구 중에서도 사실 이제 가장 좀 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저는 흑석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흑석에 보면은 요런 아파트 2개 단지가 한강변에 있어요. 근데 요 한강변의 단지 중에서 한 15억 정도 내외하는 시세의 평형대가 방 3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거주와 투자로서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자체를 봤을 때는 높은 편인데 충분히 한강변 일대로 재건축이 가능해 보이는 단지이기 때문에 저는 투자성 또한 매우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강변이니까 그렇겠죠. 아크로 리버 하임이 있죠. 아크로 리버 하임이 작년 12월에 이미 23억에 실거래가 됐고요. 지금 호가는 28억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도를 좀 넓혀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데가 요 흑석이잖아요. 이제 흑석인데 오른쪽은 이제 반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배동 일대, 그리고 뭐 흑성 뉴타운이나 이런 노량진 뉴타운도 계속 이벤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의도 일대도 재건축을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용산까지도 이렇게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주변 지역들이 비싼 그런 구역들이 많고요. 그리고 여러 정비 사업에 대한 이벤트를 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용산 일대도 보면은 최근에 재건축을 속도를 내고 있죠. 한강 맨션 같은 경우에 최고층으로 지금 지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역시 영향을 줄 겁니다. 바로 강 건너니까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이 세금 강화 기조가 계속 되니까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해가지고 바꾸는 사례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주택, 빌라, 전월세 매물은 뭐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 정부고요. 집값 하락 거래 위주로면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억 원이 떨어진 단지도 있지만은 반대로 수억 원씩 오른 곳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대출 규제 영역을 벗어난 고가 주택은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요. 롯데 시그니엘은 334억 원짜리를 분양을 했는데 그냥 현금으로 샀고요. 부산 해운대 아파트는 최근에 75억으로 다시 실거래가 갱신됐습니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 중에 40대 중반 무주택자 분께서 사연을 주셨고요. 10억으로 방배 15구역 매수 문의를 주셨는데, 여기는 이제 워낙 이제 초기 사업이고 장기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린 자녀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주하면서 투자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자금 추가가 한 1억 정도 이상 플러스 알파가 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미 입주권 상태인 13구역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자금 가용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흑석 한강변 쪽에 아파트 15억 내외 정도 하는 단지가 있으니까 요거를 저는 매수 추천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주변 지역 대비 저평가인 상태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